PF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그 상황에 대한 그림을 하나 줘요. 예를 들어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누가 책상에 앉아 있고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 여기 말풍선 안에 당신이라면 이 말풍선 안에 당신이라면이란 말도 안 돼요. 당신이라면 이 말풍선 안에 무슨 말을 넣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이 말풍선 안에 무슨 말을 넣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PF 스터디예요. 이거는 여기서 보통 이제 뭐 일반적으로 본인을 이 사람에 투영을 합니다. 본인이 이 사람에 투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요. E냐, I냐, M이냐. 자, E가 뭐냐? 내 탓. I가 뭐냐? 남 탓. M이 뭐냐? 둘 다 탓도 아니다. 아무 탓도 아니다. 아무 탓도 아니다. 내 탓, 니 탓, 아무 탓도 아님. 자, 여기서 만약에 내 탓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도 문제가 있었는걸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니 탓 이라고 하면 그래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라고 하는 게 니 탓. 아무 탓도 아니다 그러면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죠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각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마다 그 모든 대답이 다 바리에이션 존재해요. 이뿐만 아니라 이 점점이라는 것도 있고 I 밑에 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검사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투영법 검사예요. 여러분들이 믿을만한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 투영법 검사를 아마 궁금해하실 거고, 아마 심리 검사를 내가 받아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에 가득 찬 심리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그럼 투영법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로 STT 같은 거는 인터넷에 아마 있을 거야. 인터넷에 뭐 그런 예시 같은 것들이 몇 개 있고 그걸 통해서 체크를 하는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이 존재한다. 뭐 이게 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성격 심리학 관련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자료 참고는 도시아 대학교 스기야카 센세의 퍼스널리티 심리학, 그리고 센세이 나만이 난다っけ? 마츠오카 센세의 교양 심리학에 있었던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여기서 뭐 궁금한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전에 MBTI 같은 경우에 왜 비둘기 못 되는가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 혈액형별 성격이 뭐 얼마나 안 좋은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제가 예고했었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나 뭐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건가, 그거에 대해 설명을 안 했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MBTI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가? 왜 MBTI나 이런 것들이, 왜 요즘 MBTI가 유행하냐? MBTI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사람들은 그걸 믿고 따르고 있냐? 그럼 그건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에 관련된 설명도 굉장히, 이거는 사회심리학에 관련된 겁니다. 이건 성격심리학이 아니에요. 사회심리학입니다. 얘기가 살짝 빠지는데 이건 사회심리학이에요. 첫 번째는 반음효과입니다. 반음효과에 대해서는 옛날에 EBS에서 한번 얘기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반음효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어떤 그 심리학자분이 오셔가지고 실험자 10명을 대상으로, 자, 여러분들의 손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법이 저에게 탄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인 손을 종이에다가 대고 그리면 제가 여러분들의 성격을 직접 적어서 맞춰드리도록 하죠. 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 10명의 사람들한테 각각 그 종이를 받고, 그 손모양이 그려진 종이를 받고, 그 손모양이 그려진 종이를 기반으로 한 성격 검사 종이를 받았어요. 이것만 들어서는 되게 획기적인 검사로 보이죠? 근데 이 10명이 다 한 80%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실제인 것 같아요. 80% 정도는 맞는 얘기 같아요. 내 성격이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이에 10명이 이 종이를 모두 다 가져왔을 때 10명 모두 다 똑같은 종이를 줬어요. 10명 모두 다 똑같은 종이를 주고 똑같이 나한테 80% 정도 이 성격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 성격의 80%가 모두 동일하다는 게 말이 돼요? 실제로 있었던 항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평소에는 소심하지만 말해야 될 때 말하는 경우가 있다. 누구나 맞는 말이잖아. 즉, 이 반음효과는 뭐냐? 일반적인 사실을 두고 본인에게 그 사실이 귀속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실이야. 누가 봐도 일반적인 사실이야. 누구든지 평소에는 그런 불만사항을 얘기 못하고 소심하게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말해야 될 땐 말을 하지. 누구나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마치 나만 그런 것 마냥. 아, 이게 성격에 맞아 들어간다라는 것 마냥. 이 방법을 보통 누가 쓰냐? 점쟁이들이 써요. 점쟁이들이 아이고 잘 맞아 들어간다. 점쟁이들이 아이고 유능하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이 반음 효과 때문에 그래요. 이 반음 효과뿐만이 아니라 점쟁이들이 쓰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본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간단하게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왔어. 고민이 있대. 그럼 뭐가 있겠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죠.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일이 너무 어렵다. 상사와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직장 동료와의 문제가 있다. 세 번째, 요즘 연애가 하기 어렵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을 법한 고민들이잖아. 사주 보러 오고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진지하게 치료를 고민하는 고민이겠어요? 진지하게 내가 이거를 정신 상담을 받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고민이겠어요?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져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점쟁이들이 대다수 때려 맞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대다수 때려 맞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일반적인 걸 들고 와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걸?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 아니,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연애 안 하는 사람 연애하고 싶을 수 있고, 혹은 연애를 하는 사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이 어려운 거, 지금 프로젝트가 제대로 안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일이 어려웠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반음 효과를 믿고 점쟁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MBTI를 사람들이 믿는 이유도 뭐다? 이 반음 효과 때문이다. MBTI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실제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특성론이랑 이런 것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중하는 내용들도 보통 적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 이 반음 효과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요소에서 특성을 뽑아낸다라고, 특성을 뽑아낸다라고 해서 이게 당연하게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믿는 이유는 반음 효과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을만한 것도 있고, 그 믿을만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당연히 믿지. 여기서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가스라이팅도 가능하죠. 이게 맞구나라는 가스라이팅도 가능한 거죠. 왜? 남들이 다 믿거든. 사회적으로 남들이 다 믿거든. 그래서 생기는 가스라이팅도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가스라이팅이 있다고 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 인간이.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거를 존나 간단하게 잡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 사람을 만났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성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 성격은 코드를 따지자면은 알파 A 뭐 B 다시 뭐 337이야. 뭐 이런 성격이래. A 알파 A B 베타 다시 337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알파 A 감마 636 다시 1이래. 뭐 무슨 이런 코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 사람들은 뭘 보고 싶다? 이걸 잘라내고서 이거만 보고 싶다. 이 알파랑 A는 겹치거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성격이 닮아 있어. 당연히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사람들은 뭐다? 존나 간단한 생각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둘 다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뒤에 있는 부분을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부분을 고려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 실제로 있는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성격이라는 게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A, B, O, AB 중에서 각자 성격을 얘기하는데 AB형만 뭐 4차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이런 얘기가 왜 있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회심리학 얘기인데 외집단에 한 명이 특이한 행동을 하면은 그게 대표화가 되는 거예요. 외집단 소수 대표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건 또 MBTI 얘기가 아니죠. MBTI 얘기가 아니고 이거 얘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어. 학교에 가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런데 한 5명 정도가 사람의 무리를 지어가. 둘, 뭐 셋, 넷, 뭐 5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가. 근데 여기서 한 명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점프를 하면서 예! 이런 말을 해. 점프를 하면서 예! 이런 말을 해. 그럼 당신은 뭐라고 생각해? 당신은 이 그룹을 보고 이 그룹 텐션 좋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람만 텐션이 좋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람만 텐션이 좋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뭘 믿는다? 이 집단 텐션이 좋다라고 믿는다. 이런 외집단 소수 대표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AB형 중에서
A형, B형, O형, AB형이 있는데 이 AB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깊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사람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좋아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만 간단하게 생각하려는 것도 있고 본인도 지금 그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본인도 나는 사람들보다 깊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간단하게 생각한다. 나는 간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본인 또한 그런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이분법적으로 본인도 그런 이분법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외집단 소수 대표 효과 때문에 이 AB형에서 한 명이 특이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 AB형이라는 하나의 집단에 이 사람이 특이한 행동을 한다라는 게 눈에 띄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은 소수 인원이야. O형이 제일 많고 A형, B형 뭐 그런 순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이 제일 숫자가 적으니까 하나라도 특이한 행동이 보이면 이 집단이 대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B형 보고 4차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이런 뭐 실제로 지금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성격 검사라든지 이런 뭐 MBTI라든지 요즘은 사람들이 머리가 발전해서 MBTI를 믿는데 좀 있으면 이것도 안 믿을 거야. 심지어 MBTI 검사한 사람들도 맞아 하고 박수 치다가도 이건 좀 나답지 않은 부분이 섞여져 있는데 이렇진 않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 때려 맞으니까 맞아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음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그러면 저 같으면 INTJ죠. 일생에 INTJ인 사람이 몇천 명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몇천 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몇천 명마다 각자 다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각자 다 뭐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이 INTJ를 받은 사람 중에도 좆도 많을 거고 그 좆도 많은 사람도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이 INTJ에 부합되는 특징만 얘기하는 거예요. 반음 효과가 발생한 이유는 여기에 부합하는 특징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이외에 자세한 특징은 얘기 안 해. 그래서 반음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80% 정도 맞는 거 같아. 20%는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거든. 아까 전에 그 특성론에서 얘기했던 내 고유의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이외에 80% 부분이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반음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지. 많은 얘기하는 것 같다. 이거 다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아니야. 그건 INTJ 얘기하는 거지.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INTJ라는 4개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지.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성격이 아니야. 그건. 그래서 너는 그걸 네 성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반음 효과 때문에. 반음 효과라는 게 일어났기 때문에 너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난 이걸 솔직히 믿을만한 게 못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고. MBTI가. 그래서 MBTI가 믿을만한 게 못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농담 반? 흔히 얘기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I, N,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제 성격이 일부 반영이 됩니다. 일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즉 맞는 얘기도 포함이 됐다 이런 거야. 맞는 얘기도 있어. MBTI에 맞는 얘기 있어요. 왜? 실제로 존재하는 척도로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도 있지. 근데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 오늘 밥 먹었니? 너 오늘 밥 먹었니? 라는 질문에 밥을 먹었으면 얘라고 할 거고 밥을 안 먹었으면 아니오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아버지가 묻든 어머니가 묻든 할머니가 묻든 아니면 뭐 친구가 묻든 지나가던 노숙자가 묻든 다 똑같이 얘나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너 오늘 밥 먹었니라는 질문이 그냥 MBTI에도 들어가 있었던 것 뿐이야. 그래서 본인이 예 아니오라는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겹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어보든 어머니가 물어보든 할아버지가 물어보든 할머니가 물어보든 지나가던 노숙자가 물어보든 지나가던 개가 너한테 멍 너 오늘 밥 먹었니 멍이라고 해도 그 개한테도 응 나 오늘 밥 먹었어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 묻든 간에 이거는 실제로 있는 대답은 무조건 이걸로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MBTI를 믿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심리학적인 부분인 거지. MBTI를 믿는다는 거는 성격심리학이랑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잘 안 하지. 왜?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MBTI는 뭐다? 재미다. 결론 뭐다? 재미다. 근데 그건 있어. 내가 만약에 MBTI를 사용해보라 그런다면은 소개팅 때 써봐. 소개팅이나 처음에 친구 사귈 때 써봐.
왜냐? 가십거리로 쓰기 좋거든. 같이 공통된 주제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 만약에 소개팅을 나갔어. 난 INTJ야. 근데 상대는 무슨 F 이런 거야. 그러면 나랑 이런 부분이 반대군요라고 하면서 공통적인 화자가 생기잖아. 공통으로 얘기할 거리가 생기잖아. 가십거리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걸 쓰라는 거예요. 처음에 친구를 사귈 필요가 있다? MBTI에 관련해서 얘기하세요. 처음에 소개팅을 했다? 여성분한테 MBTI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런 거 물어봐. 그러면 반응 되게 좋을걸? 그리고 특히 내가 소개팅에서 이걸 소개팅을 처음 얘기한 이유는 여성분들이 이거 되게 잘 믿어요. 여성분들은, 지난번에 내가 생리심리학 얘기하면서 얘기했듯이, 여성분들은 그런 거에 상당히 취약하고 그런 걸 믿는 경향이 세요. 그래서 종교 같은 게 빠지기 쉬운 거고. 그래서 소개팅에서 여성분들한테 이 MBTI 얘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소개팅이 끝나갈 때쯤에, 근데 이거, MBTI 이거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놨다고 치고, 근데, 누구야, 이거, MBTI 이거 믿을 만한 게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고, 어떤 게 진짜 테스트인 거고, 본인이 어떤 거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자랑을 한번 해요. 그럼 여자 쪽에서 뭐라고 한다? 이 사람 대화도 통하고 재미있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트구나라는 좋은 인상을 가져갈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거를 굳이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다? 내 친구 소개팅이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친구한테 MBTI에 관련해가지고 내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이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고. 코로나 시국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내가 MBTI에 관련해가지고 그때 유행을 했었을 때 친구들한테 내가 당연히 이게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한국에 돌아가서 얘기를 했지. 이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왜? 이렇고 이런 거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소개팅 때나 얘기를 하든가. 근데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어. 소개팅 때는 여자들은 선동되기 쉬우니까, 이런 거에 얘기하기 쉬우니까, 아까 얘기 다 했어요. 믿을 만한 성격 테스트는 아까 얘기 다 했어. 아까 한 6개, 7개 했어.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팅 할 때 가십거리로 들고 가면은, 여성분들의 처음에 공감대도 사고, 여성분들이 이런 걸로 믿고, 다 올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올려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런 것도 믿어가지고 처음에 공통주제도 생기고, 나중에 이 사실을 얘기해줬을 때 깜짝 놀라면서 이 남자 머리 좋구나라는 인상까지 생겨요.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남성분들한테 MBTI 다 알아놓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MBTI가 왜 믿을만하지 못한가 라는 것까지 다 알아본 다음에 소개팅에 써먹어봐요. 그러면 제 친구는 성공했었어요. 이걸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아니야. 다시 보기도 볼 수 있어요. 내 친구는 이걸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있고 지금도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소개팅 할 때 한번 써먹어봐. 참고로 유튜브에서 마지막 어그로로 올릴 제목은 이겁니다. MBTI 소개팅 때 써먹으면 개잘 먹힌다. 유튜브 어그로 오지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벼운 부분부터 실제로 있는 논리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출처를 밝히자면은 도시아 대학교에 있는 스기야카 센세 스기야카 퍼스널리티 심리 2020년 퍼스널리티 심리학을 담당한 스기야카 선생님 수업이랑 또 2019년에 교양 수업을 담당했었던 모리오카 선생님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오늘의 이런 내용을 짰음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혹시나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뜰지는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게 궁금해요 라는 게 유튜브에 댓글이나 혹은 이제 트게더 같은 데 남겨진다면 그 분야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고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음악 심리학하고 식행동 심리학이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실험처럼 보이는데 식행동 심리학이 합쳐져가지고 이런 논문이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은 음식을 먹는 속도도 느려질 것인가? 먹는 속도도 느려질 것인가? 근데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은 행동을 느리게 느껴진다는 있어요. 행동이 느리게 느껴진다는 있는데 실제로 행동을 느리게 한다라는 행동은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음식을 먹는 거에서 똑같나? 그럼 포만감은 어떻게 오는 건가? 그 포만감이 얼마나 지속이 되나?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음식을 더 먹는데 그럼 이걸로 결과적으로 이걸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은 살이 빠지는가? 다이어트가 되는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까지 쭉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난 개인적으로 지금 살짝 궁금한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요거 관련해서 뭐 나중에 좀 알아와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나도 한번 이건 체크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뭐냐면은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은 행동이 느리게 느껴진다. 그러면 실제로 행동이 느려지는 거나 그러면은 포만감 같은 기분도 느리게 오는 것인가. 만약에 포만감이 그대로 온다라고 한다면은 음식을 덜 먹을 것이고, 음식을 덜 먹게 되면서 포만감이 빨려서 음식을 덜 먹으면 살이 빠질 것이고, 그 살이 빠지는 걸로 이어지는 게 이대로 이 정통 루트가 된다면은 밥을 먹을 때 느린 템포의 음악을 틀어놓으면 살이 빠진다는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설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뭐 이 중간중간에 실제로 있는 실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논문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당장에 나 이거 졸업 논문으로 쓸 수 있어. 졸업 논문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식행동 심리학으로 식행동 심리학으로 지금 나는 졸업 논문 과제로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저희 학교 뭐 이제 뭐 소속을 밝혔죠. 저희 학교 도시아 대학교에 계시는 아오야마 센세, 아오야마 선생님이라고 식행동 전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요분 아래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요런 과제로 뭐 졸업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겁니다. 오늘은 뭐 이런 가벼운 얘기부터 해서 무거운 얘기까지, 그리고 다음에 뭐 어떤 게 흥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주신다면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은 1시간이 살짝 넘어가고 있지만 뭐 이런 1시간 정도 분량으로 뭐 실제 강의 같은 경우에 1시간 반 정도니까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가볍게 뭐 다룰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다음에 혹시나 재밌게 또 하게 된다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뿅.